네, 자,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십니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고점에서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00, 거의 80포인트에서 90포인트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코스닥은 지금 780포인트대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수익을 위한 프로의 시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프로의 시선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상승의 가장 기반이 됩니다. 반도체주가 되겠는데요. 상승 랠리 계속될까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상무님께서 이제 퀀트 분석이나 이런 것을 다 여러 코너에서 해주실 때 이제 하반기에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좀 해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가 전반적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원인을 찾으시고 계십니까? 네, 이 시장이 많이 좋아졌죠. 3,000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을 보니까 2,998포인트, 3,000포인트에 2포인트 남겨놓고 거의 3,000포인트 언저리까지 갔다 왔죠. 지금 2,977포인트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하죠.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3,000포인트를 넘어간다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지수를 보면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의 고민을 반도체에서도 하게 됩니다. 국내 증시는 이 반도체를 빼고 지수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반도체 두 종목,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압도적이죠. 삼성전자가 약 한 350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185조 원 정도가 됩니다. 두 종목을 합치면 500조 원이 넘어가는데요. 3위부터 밑에 있는 종목들 계속 사실 순위에 보이는 종목들 다 합치더라도 500조 원 될 때까지 한참 걸립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 3,000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제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갈 때의 힘이 외국인이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죠. 6월 4일 대선 이후에 이 직후부터 국내 증시 외국인이 계속해서 끌어올렸는데, 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4일 SK 하이닉스 3,900억 외국인이 샀고요. 그 다음에 2,460억, 900억, 2,050억, 계속적으로 1,000억 이상씩 사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만큼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샀는데,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사실 그에 못지않게 많이 샀습니다. 국내 증시를 외국인이 샀는데, 사면서 시가총액 가장 높은 종목들 순위대로 샀겠죠. 바스켓으로 국내 증시를 많이 사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매수세가 국내 증시를 샀기 때문에가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있고요. 반도체주가 상승한 이유는, 두 번째는 또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실적들, 사실 25년도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좀 더 높겠죠. SK 하이닉스는 약 한 40조 원 가까운 36조 원에서 40조 원 사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실적이 좋다라는 점이 또 한 가지로 이 매수에 대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중국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HBM에 대한 물량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중국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그 외의 국가에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를 견조하게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이 견조한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급이 있었다. 수요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들까지도 종식을 시켰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실적 잘 내보냈고요. 수급 좋은 상황에서 전방 산업 가장 앞서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 수요도 상당히 좀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주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유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실적 기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까지만 들어봐서는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주들이 오늘 아주 강하게 3%대의 견인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SK 하이닉스 쪽과 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언제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질지, 그리고 지금 타도 되는 것인가, 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반도체 그럼 지금 대장주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사실은 대장은 SK 하이닉스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상승을 살펴보면 4월 달 저점이 17만 원 아래예요. 17만 원 아래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25만 원, 오늘 장중 고점 26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대선 이후만 살펴보더라도 대선 직후가 20만 원대 초반이었어요. 21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25만 원까지 지금 대선 끝나고 2주 정도 됐는데요. 20% 상승을 했죠.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 좋은데 SK 하이닉스 보면 또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얼마나 더 오를 것이냐, 이 상승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왜 올랐는지 먼저 살펴보면 제가 좀 전에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좀 더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2분기 영업이익은 한 9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예상을 합니다. OP 마진이 44%예요. 굉장히 좋죠. 이 좋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이런 실적을 내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좋았는데 2분기도 좋습니다. HBM이 줄어들 걸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안 줄어들죠. 25년도, 26년도 그리고 27년도까지도 HBM에 대한 성장률은 계속이 될 것이고요. 수요와 공급 둘 다 성장을 하는데 공급이 수요보다 26년도까지는 좀 적을 걸로 보여져요. 27년도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속도가 맞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26년도까지는 이 SK 하이닉스의 이런 HBM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D램도 좋습니다. 이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D램에 대한 부분들 DDR4 생산 감축이 맞물리면서 D램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사실 메모리 안에 D램도 있고요. D램 안에 또 HBM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 HBM이라는 걸출한 이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HBM2 Extended 그러니까 이 HBM3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 비중 증가로 인한 실적, 믹스 개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HBM에 대한 믹스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높은 믹스를 유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다는 점.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이 SK 하이닉스 2분기 OP 마진이 한 44%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에는 역시 HBM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4분기가 되면 HBM4가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신제품이 나오죠.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HBM3, HBM3E에서 이제는 HBM4까지 양산이 시작이 되고 HBM4에서는 이 마진율이 사실 새로운 제품이 시작이 하면 마진율은 계속적으로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높은 마진율 계속적으로 연간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서 25년도 영업이 37조 원 이상으로 전망을 합니다. 37조 원보다 좀 더 높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도 실적이 좋았는데 금년도도 실적이 그만큼 좋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부담이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오르는 건 좋은데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을 좀 보면 매수 강도가 조금은 떨어졌어요.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자리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아져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악재들이 있었는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대선 이후에 2주 동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의 자리가 한 25만 원 정도 자리였는데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20만 원 혹은 그 이하로 떨어졌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하반기로 되면 그런데 지금보다 이 상승에 대한 탄력도는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상승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승 탄력도는 지금보다는 좀 확실히 좀 떨어질 가능성은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과 같은 이런 상승에 대한 탄력을 가지고 기대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하반기도 실적, 특히 4분기에는 HBM4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천천히 긴 호흡으로 SK 하이닉스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대장주를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가운데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의 매력 포인트를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제 대장주가 삼성전자에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종목들을 고를 때 워낙에 좀 광범위하잖아요. 줄인다는 측면에서 밸류 체인을 삼성전자 쪽보다 SK 하이닉스 쪽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네, 이 시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삼성전자 말씀도 좀 이따가 드릴 거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가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분기나 3분기 앞부분 정도까지는 특히 가을 정도까지는
이 SK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팔 입었을 때 좀 더웠을 때에는 SK 하이닉스의 밴더가 좀 더 탄력성이 좋을 것 같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긴팔도 입고요, 점퍼도 꺼내 입어야 되고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면서는 삼성전자 쪽 밴더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고 확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날씨 이 온도, 이 변화에 따라서 종목도 달라진다라는 점에 대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반기가 긍정적이다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들어볼게요. 네, 사실 반도체 대장주 그러면 항상 삼성전자였죠. 10년 넘게 대장주가 삼성전자였다가 작년부터 뺏겼습니다. 사실 굉장히 삼성전자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이 삼성전자의 HBM이 기술력이 좀 떨어지면서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떨어지면서 대장주 자리를 뺏겼었는데 그러면서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계속 치고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대선 이후에 SK 하이닉스 한 20% 정도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별로 상승하지 못했어요. 거의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6만 원을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들에 대한 이유는 우선 HBM이 생각만큼 잘 되지 못했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엔비디아 기대감은 있지만 확실하게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점. 2분기 영업이익도 SK 하이닉스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좀 낮습니다. SK 하이닉스 약간 8.9조 원, 거의 9조 원 가까이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조 원대 초반 예상이 되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익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반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거의 굉장히 높습니다.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실적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반기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HBM3E에 대한 12단 시장 진입 지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분기에 작용을 하면서 매출액 실적이 다 전분기 대비해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는 D램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기본 HBM 이전에 D램과 낸드에서 모두 다 앞섰거든요. D램 쪽에 있어서는 가격 강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 있고 시장이 또 우려하는 게 있대요. 엔비디아 벤더로 그럼 언제 들어갈 것이냐. 25년도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도 있지만 25년도에는 사실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하반기에 본업인 D램 가격 좋아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HBM 벤더로서도 진입이 예상이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좀 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하반기 업황과 관련해서 잘 보면 비메모리 쪽과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레거시 쪽만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쪽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은 알겠는데 비메모리 쪽은 삼성전자도 다루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의 차별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직 좀 개선이 되지 않았다. 하반기에도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상반기보다 작년보다 금년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아지고 작년보다 금년 상반기가 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비메모리 쪽은 여전히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결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25년도까지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낮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반도체주 탑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 유추해 보실 수 있겠는데 탑픽은 사실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좋지만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좀 많이 오른 부분들도 SK 하이닉스의 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팔 입었는데 날씨 따뜻할 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은 지금도 좀 더 좋은데 삼성전자는 우선 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 모멘텀, 이 실적 개선 모멘텀들이 이 여름을 조금 더 지내면서 그리고 여름 휴가가 다가오면서 모멘텀들이 조금씩 부각이 될 거거든요. 항상 주가는 이 이후에 나올 이 현상들과 실적을 좀 더 선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자사주 추가 소각이라는 이런 카드도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가격적으로 사실 별로 못 오른 게 지금 자체는 속상한 일이지만 가격이 낮아져 있다라는 점, 하반기 모멘텀이 있는데 가격이 낮아져 있다라는 점은 추가적인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상승 탄력을 향후에 좀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력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 매력까지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격 전략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제 AMD 쪽에서도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호평을 받고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긍정적인 재료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긍정적인 재료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AMD는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죠. 좀 더 많이 이 GPU라는 이런 HBM을 써야 되는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내보낸다. 그러면 사실 엔비디아만 해도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듀얼 밴더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SK 하이닉스의 물건이 좀 더 좋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쓰는 겁니다. 이런 경쟁사들,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삼성전자에는 향후에도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올 한 해 들어와서 이제 하단이 52,000원 정도, 그리고 상단이 6만 원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삼성전자 작년 한 10월 정도에 6만 원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진 다음부터 사실 6만 원을 시원하게 못 뚫어내죠. 3월 달에 잠깐 올라갔었다가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박스권 상단 6만 원 만들고 있는데 뭐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를 바라본다라면 지금은 6자를 바라보는 목표가 아니라 7만 원까지 1차적으로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자리가 꼭 바뀌어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